안녕하세요. 우박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카메라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원더랜드를 보고 왔어요. 원더랜드. 사실은 이 원더랜드에 대한 정보는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어 실제로 그리고 뭐 정보를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영화가 나와서 그걸 보러 갔는데 음 이 영화가 보니까 뭐 4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못 하고 있다가 창고에 막혀 있던 거를 먼지를 탈탈 털어 가지고 그렇게 나온 영화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김태형 감독인데, 이 김태형 감독은 어 보니까 저랑 동년배예요. 아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죠. 만추라는 영화도 있었고,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굉장히 이 영화를 그동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인제 김태형 감독이 감독 연출을 했다고 하는 정보를 극장 안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 뭐 달달하겠네. 달달하면서도 달콤 쌉싸름하겠네.' 쌉싸름한 거는 인제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감성적이죠. 영화들이 녹진녹진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인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영화 시작을 했어요. 영화 시작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어떤 그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사실. AI라는 소재와 그다음에 죽음이라는 소재, 그다음에 죽음에 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무거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달달하게, 그다음에 AI에 대한 고민을 거의 안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음 뭐 이런 영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뭐 신파로 흐르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인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원더랜드 같은 영화에서의 심파는 그리 흠잡을 만한 단점은 아니에요, 심파라고 해서. 단지 인제 어 AI라는 소재 자체가 주는 그 미지의 영역,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갖는 현재 당대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어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좀 고찰을 많이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냥 멜로물을 하나 만든 거예요. AI라는 소재를 가지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죽음은요, 그냥 그걸로 일단락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 추억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에 의해서 남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역사이기도 하고, 죽은 자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거를 갖다가 확장시켜서 AI라는 걸로 시간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추억을 갖다가 AI라는 기술로 연장을 한단 말이죠.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이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면 굉장히 사람들이 아파해요. 저기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영화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만 년을 사는 거는 만 번을 죽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 물론 죽은 자에 대한 산자로서의 어떤 아쉬움, 추억 이런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끄달리게 되면 인간이 피폐해져요, 굉장히. 당대에 살아남은 자들은 굉장히 피폐해져요. 죽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일단. 우리가 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차원으로 갔는지, 소멸을 했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어,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의 닥쳐 있는 현실 이것들이 과연 시간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을 확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볍게 AI로 터치해 나가는 AI로서 터치해서 추억을 갖다가 이 상기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리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 피폐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잠깐 동안은 굉장히 뭐 인생이 풍부해지고 삶이 풍부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풍선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몰입돼 있다가 이쪽에서 뻥 터져버리면 그냥 죽은 다음에는 그때 한 번 슬픈 걸로 좋게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막 그 생전의 추억들,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끄달려가지고 이
현실에서 새록새록 이렇게 아파지는 것들. 이게 삶을 그렇게 풍부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이 비유가 어떤 면에 있어서 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 장 담글 때 아니면 술을 담근다든지 뚜껑을 갖다가 계속 열어보지 않잖아요. 장독을 계속 열어보지 않잖아요. 장독 열어보면 거기 세균이 들어가 가지고 벌레가 꼬일 수도 있는 거고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술도 좋은 발효된 기운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이도저도 아닌 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번에 김태형 감독의 이 영화는 AI라는 소재를 갖다가 신파에다가 접목시키면서 SF라는 소재를 신파에다 접목시킨 시도 자체는 뭐 좋았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에 접근하는 자세 자체가. 그래서 이번 영화는요. 어 장점을 이제 꼽으라 그러면 장점 하나 있어요. 주인공들이 너무 선남선녀들이에요. 아 세상에. 어? 김태형 감독의 와이프인 탕웨이도 나오고 탕웨이의 그 AI 파트너로서 공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유미, 최우식 커플도 있고 그다음에 박보검, 수지 커플도 있고 그냥 캐스팅은 막말로 살벌해요 아주.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저도 선남선녀들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질투 같은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그 사람들의 어떤 게 있으니까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그거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저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거나 보면 좋잖아요. 예. 특히 수지랑 박보검 커플은 거기서 제가 사실은 이 AI라는 소재가 좀 불합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수지가 박보검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아 좋다." 이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AI가 아무리 발달한들 촉각까지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감각을 물론 뭐 뇌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줄 수도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에서는 그래도 실물을 만지는 거랑 AI를 만지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거나 캐스팅 자체는 아주 살벌한 그 캐스팅에다가 어 선남선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냥 눈이 호강을 했어요 아주. 정유미 너무 이쁘고 수지 너무 이쁘고 어 탕웨이 또 당연히 이쁘고 남자들은 어떠냐고요?
전 남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 그 AI라는 걸 빙자해서 만든 그냥 고전 멜로물이에요. 좀 사실은 그 멜로 자체도 좀 이렇게 이 아주 새로울 수 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행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별로 재미도 없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물론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튼 어쨌든 그랬습니다. 단지 인제 돈 내고 들어가서 봤을 때 배우들이 너무 선남선녀라는 거. 이쁘고 잘생겼고, 박보검 같은 경우는 야, 세상에 아우 저렇게 이쁘장한 남자가 있나? 공유도 아우 멋지네. 최우식 아유 남자가 저렇게 귀여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가 너무 길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그 이야기들이 계속 교차 편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흐름을 갖다가 이 멜로의 흐름을 이렇게 한 캐릭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 박보검 커플이 있다 그러면 그 캐릭터를 어 캐릭터가 갖는 서사의 힘을 뚝뚝 끊어뜨려요. 툭툭 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웠다는 거. 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랬다. 음, 그냥 그랬다. 나중에 OTT에서 나오면은 보십시오.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 원더랜드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영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박기였습니다.